여러분, 혹시 혈액투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치료를 받는 분들은 일주일에 3번, 4시간씩 병원에 가서 기계를 통해 몸속 노폐물을 걸러내야 합니다. 듣기만 해도 힘든 치료죠. 그런데 한번 신장이 망가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신장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필터 역할을 하는 장기인데, 이 필터가 망가지면 다시 새 것으로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중한 신장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신장의 역할, 신장 질환이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신장을 보호하는 필수 습관까지 알아두면 평생 도움이 될 내용들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이 유익하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들 앞으로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1. 신장은 어떤 역할을 할까? 여러분, 신장하면 어떤 역할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소변을 만드는 기관 정도로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장기 중 하나예요. 단순히 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몸속 균형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속에 2개가 있는데 허리 쪽 양옆에 강낭콩 모양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기관이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만큼 신장이 하는 일이 정말 많다는 뜻이죠. 신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루 동안 먹고 마신 것들은 소화 과정을 거쳐 필요한 영양소는 몸에 흡수되지만 불필요한 물질들은 밖으로 내보내야 하잖아요. 이때 신장이 혈액 속 노폐물과 과도한 수분을 걸러내서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몸속에 독소가 쌓이고 심하면 혈액이 오염되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은 체내의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는 것이에요. 우리 몸에는 물, 나트륨, 칼륨, 칼슘 같은 전해질들이 일정한 균형을 유지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신장은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수분과 전해질을 조절하고 나머지는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몸속에 나트륨이 너무 많으면 신장은 이를 소변으로 내보내고, 반대로 수분이 부족하면 신장은 물을 더 재흡수해서 몸이 건조해지는 걸 막아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신장은 혈압을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레닌이라는 호르몬이 혈관을 수축하거나 확장시켜서 혈압을 조절하는데요.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혈압이 쉽게 올라가고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신장 건강을 꼭 관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은 혈액을 맑게 유지하는 역할도 해요. 적혈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에리트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을 생성하는데, 이 호르몬이 부족하면 빈혈이 생기고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 질환이 있으면 빈혈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으로 뼈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신장은 칼슘과 인의 균형을 조절하는데요.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서 골다공증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이렇게 신장은 몸 전체의 균형을 조절하는 중요한 장기예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장이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렵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건강할 때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신장이 안 좋아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그리고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습관을 실천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신장이 나빠지는 과정과 증상. 여러분, 신장은 정말 조용한 장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심장이나 위장은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끼는데, 신장은 80에서 90%가 망가질 때까지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장 질환을 침묵의 병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다면 신장이 나빠지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처음에는 거의 아무런 증상도 없어요. 그냥 피곤하고 몸이 무겁고 얼굴이 살짝 붓는 정도라 단순한 피로나 컨디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점점 몸이 보내는 신호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신호들을 빨리 알아차리는 게 정말 중요해요. 소변이 변하는 것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 중 하나예요. 소변색이 탁해지거나 거품이 많아진다면 단백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정상적인 경우에는 신장이 단백질을 걸러서 몸에 남기는데, 신장이 망가지면 단백뇨가 발생하면서 거품이 많아지고 소변이 평소보다 찐득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변을 자주 보거나 반대로 줄어드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간다면 신장 기능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소변을 만들어서 배출하는 기능이 망가지면서 불필요한 수분이 몸속에 남아 부종이 생기기도 해요. 얼굴과 손발이 붓는 것도 대표적인 신장 질환 신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꺼풀이 부어 있거나 오후가 되면 발목이 붓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신장이 체내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부종이 심해지면 신발을 신었을 때 답답하거나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는 경우도 많아요. 이걸 단순한 붓기라고 넘기지 말고 신장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피곤하고 쉽게 지치는 것도 신장이 나빠질 때 나타나는 중요한 신호예요. 신장이 몸속 독소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피로가 심해지고 머리가 멍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해 몸속 노폐물이 쌓이면서 생기는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피부도 신장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피부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혈액 속에 쌓인 요독 신장에서 배출되지 못한 독소 때문일 가능성이 커요. 또한 피부가 거칠어지고 창백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신장이 적혈구 생성을 도와주는 호르몬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입맛이 없고 속이 울렁거리는 것도 신장이 나빠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예요. 신장이 몸속 노폐물을 잘 걸러내지 못하면 소화기관에도 영향을 미쳐서 식욕이 떨어지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울렁거리는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심해지면 음식에서 금속 맛이 나거나 입안이 자주 텁텁한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건 혈액 속에 쌓인 노폐물이 미각에도 영향을 미치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혈압이 오르는 것도 신장 건강이 나빠질 때 나타나는 신호예요. 신장은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만들어내는데, 이 기능이 망가지면 혈압이 쉽게 올라가면서 고혈압과 신장 질환이 서로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단계로 진행되면 빈혈과 호흡곤란까지 나타날 수 있어요. 신장이 망가지면 적혈구를 만드는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서 빈혈이 생기고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쉽게 숨이 차거나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신장 기능이 90% 이상 손상되면 몸이 스스로 독소를 배출할 수 없어서 혈액 투석이나 신장 이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단계까지 가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초기에 신장의 이상 신호를 알아차리고 미리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방금 들으신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신장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생활 습관과 관리법에 대해 이제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3. 신장 건강을 지키는 3단계 관리법. 여러분,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미리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신장의 상태에 따라 실천해야 할 관리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신장 관리는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직 신장이 건강한 분들을 위한 예방관리, 두 번째는 신장이 약해지기 시작한 분들을 위한 보호관리, 세 번째는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관리 방법이에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현재 나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신장이 건강한 사람들을 위한 관리법. 여러분,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신장 건강은 미리미리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아직 신장이 건강한 분들을 위한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실천하면
앞으로도 평생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혈압과 혈당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신장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고혈압과 당뇨예요. 고혈압이 있으면 신장 혈관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가면서 기능이 점점 저하될 수 있고, 당뇨병이 있으면 혈당이 높아지면서 신장의 미세혈관이 손상되면서 망가질 위험이 커집니다. 신장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혈압과 혈당 수치를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혈압은 120mm, 80mm 수은주 이하, 혈당은 공복, 혈당 기준 100mg/dL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려면 싱겁게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두 번째, 나트륨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짠 음식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쉽게 줄이지 못하죠. 그런데 신장은 체내 나트륨 균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신장이 그만큼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과부하가 걸리면 결국 기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어요. 한국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10g 이상으로 세계보건기구 WHO 권장량인 5g 이하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라면 한 봉지에는 4.5g 정도의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즉 라면 한 끼만 먹어도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거의 다 채우게 되는 거죠. 소금 섭취를 줄이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국물 요리는 되도록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먹고, 간을 할 때 소금 대신 허브나 레몬즙 같은 다른 재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단백질 섭취를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몸을 구성하는 필수 영양소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이 증가해서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고단백 식단이 유행하면서 고기나 단백질 보충제를 과하게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신장이 건강한 분들도 단백질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몸무게 1kg당 0.8g에서 1g 정도의 단백질 섭취가 적당한데, 과도하게 고기를 많이 먹거나 단백질 보충제를 남용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아요.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육류뿐만 아니라 생선, 두부, 계란, 콩 같은 다양한 식품을 균형 있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충분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마시는 것도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특히 소변색이 진해지고 농도가 짙어진다면 수분이 부족한 신호일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물을 더 마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커피나 탄산음료, 가공음료 같은 것들은 체내 수분을 빼앗아갈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물이나 허브티 같은 건강한 음료를 선택하는 게 더 좋겠죠.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도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면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고 체내의 염분과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지기 때문이에요. 너무 격한 운동보다는 하루 30분 정도 빠르게 걷기 같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좋아요.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체내 독소 배출도 원활해져서 신장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 신장이 건강할 때 미리 관리하세요.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건강할 때 미리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혈압과 혈당을 철저히 관리하고 소금 섭취를 줄이며 단백질을 적절히 조절하고 충분한 물을 마시면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 이 5가지만 실천해도 평생 건강한 신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서 신장을 지키는 좋은 습관을 함께 실천해보세요. 신장이 약해진 경우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보호하는 방법, 여러분, 신장이 약해지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더 이상 신장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손상된 신장은 다시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고
병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오늘은 신장이 약해진 경우 꼭 실천해야 할 보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혈압과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 중에는 고혈압과 당뇨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두 가지가 신장 질환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혈압과 혈당 수치를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혈압이 있는 경우 짠 음식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는 분들은 탄수화물 섭취를 조절하고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 단백질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단백뇨가 생길 수 있는데 이건 신장이 더 이상 단백질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럴 때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하면 신장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리한 고단백 식단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육류보다는 생선, 두부, 계란,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신장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보통 몸무게 1kg당 0.6g에서 0.8g 정도의 단백질 섭취가 적당한데 신장 상태에 따라 양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칼륨이 많은 음식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칼륨은 평소에는 혈압 조절과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인데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오히려 몸속에서 배출되지 않고 쌓일 위험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심장 박동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칼륨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나나, 감자, 토마토, 오렌지 같은 음식은 칼륨 함량이 높은데 신장 상태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해요. 특히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된 경우에는 칼륨이 많은 음식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 수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신장이 약해진 경우에는 너무 많은 물을 섭취하면 오히려 몸이 붓고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 섭취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만 신장이 약해진 경우에는 의사의 조언을 받아서 수분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장 건강을 위해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신장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서 신장의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단백뇨나 혈뇨가 있는 경우에는 신장내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신장이 약해진 분들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꼭 실천해야 할 필수 관리법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바꿔서 신장을 보호하는 노력을 시작해보세요. 말기 신부전투석 단계에서 필요한 관리법. 여러분, 신장이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단계까지 오면 더 이상 몸이 스스로 노폐물을 배출할 수 없기 때문에 투석 치료나 신장 이식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말기 신부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생활관리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체내 독소와 노폐물이 쌓이면서 심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 때문에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 같은 투석 치료를 통해 몸속 노폐물과 과도한 수분을 제거해야 하는데요. 투석을 하면서도 건강을 유지하려면 생활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수분 섭취를 철저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투석을 받는 분들은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쉽게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몸이 붓고 혈압이 올라가며 심하면 폐에 물이 차는 폐부종 같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마시는 물의 양을 철저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보통 신장이 건강한 사람들은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지만 투석을 받는 분들은 체중 증가량을 고려해 하루 수분 섭취량을 제한하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너무 많이 마시면 몸이 부을 수 있고 너무 적게 마시면 탈수 증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에 맞는 적정 수분 섭취량을 의료진과 상의해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칼륨과 인이 많은 음식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칼륨과 인이 몸속에서 잘 배출되지 않아서 이 수치가 높아지면 심장 박동 이상이나 뼈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칼륨과 인이 많은 음식 섭취를 철저히 조절해야 합니다. 칼륨이 많은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바나나, 감자, 토마토, 오렌지 같은 과일이 있는데 이런 음식들은 투석 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섭취를 제한해야 해요. 또한 인이 많은 음식으로는 가공식품, 탄산음료, 유제품 등이 있는데 이런 음식들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인이 과다하게 쌓이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면서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식사 시 인 조절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단백질 섭취를 적절하게 해야 합니다. 투석을 받으면 몸속 단백질이 소실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전보다 단백질 섭취가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단백질이 너무 많으면 신체 노폐물이 증가해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적절한 단백질 섭취량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기, 생선, 두부, 계란 같은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고 너무 기름진 음식이나 가공육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네 번째, 철분과 비타민이 부족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투석을 받으면 적혈구 생성이 원활하지 않아서 빈혈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요. 철분이 많은 음식, 예를 들면 소고기, 시금치, 달걀 노른자 같은 식품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비타민 B와 C가 부족하지 않도록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칼륨이 많은 음식은 조심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꾸준한 관리가 필수입니다. 투석을 받는 분들은 신장 기능이 거의 상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나 감염 같은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높아요. 그래서 정기적인 병원 방문과 혈액 검사, 소변 검사를 통해 신체 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만약 신장 이식이 가능한 상태라면 의료진과 상의하여 신장 이식을 고려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식 후에는 면역 억제제를 꾸준히 복용해야 하지만 투석을 받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이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론, 투석 중에도 건강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투석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꾸준히 관리하면서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하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수분 섭취량을 조절하고 칼륨과 인이 많은 음식은 피하며 단백질을 적절히 섭취하고 철분과 비타민이 부족하지 않도록 신경 쓰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 이 5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투석을 받으면서도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결론, 신장은 미리 지켜야 합니다. 신장 건강은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불가능하죠.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실천하세요. 정기적으로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 받기, 저염저단백 식단 유지하기, 혈압 혈당 철저히 관리하여 신장 부담 줄이기. 여러분의 신장이 10년, 20년 후에도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바꿔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